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누구? 무진!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추천하고 부담은 적고 보장은 많아. 모두에게 힘이 되니까 보험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든든한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이거 하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은 절약되고 수익은 증가했죠. 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찾았어요. 덕분에 좋은 직장을 찾았어요. 울산에선 교차로 이거 하나면 다 될걸요? 정말 울산에서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스마트하게 앱은 하나. 울산 교차로 하나면 충분하다. 울산 교차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동구의 특산물인 용가자미는 추운 날씨를 보이는 요즘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용가자미가 전국 위판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어진 용가자미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빛깔 좋은 용가자미가 눈에 띕니다. 용가자미는 1년 내내 잡히는 어종이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 제철로 불립니다. 가자미가 울산에서 제일 많이 나고요. 가자미요 알철이라 요새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전국에서 나오고 전국에 택배를 다 합니다. 방어진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000톤이 넘는 용가자미가 위판되고 있는데 연간 위판액만 해도 143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방어진항은 전국 용가자미의 60-70%가 유통되는 곳입니다. 이에 동구청은 지역 특산물인 방어진 용가자미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동구청이 울산 수협과 푸강국제무역유한회사,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 등 4자 간 방어진 용가자미의 중국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푸강국제무역유한회사는 동구에 적정한 부지가 제공되면 수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표명했으며 동구청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시판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이나 외국 등지에서도 가자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 수출까지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한 거지요. 시민들은 동구 특산물인 용가자미가 울산과 국내를 넘어 세계로의 진출이 이루어져 수산물 판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울산 지역은 다음 주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설 당일인 22일은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의 예년 기온이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이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은 최저 영하 10도, 최고 기온도 영하 3도에 그치겠으며 다음 날인 25일 역시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1도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울산 출신 김기현 국회의원이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로 나타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뉴데일리와 NGO 저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33%로 1위를 차지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23%, 안철수 의원 18%, 유승민 전 의원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선 투표 가상 대결에서도 김기현 의원 대 나경원 전 의원이 51% 대 39%, 김기현 의원 대 안철수 의원이 50% 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국민의힘 지지층 9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기조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주홍 예비후보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초등생부터 중학생 희망자에게 월 10만 원의 체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전시나 공연 관람을 위해 연간 10만 원의 문화체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오흥일 예비후보는 고 노교육 교육감의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울산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할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9개 분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10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7개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합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물가를 관리하고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 위반 주의보를 발령하고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향응과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공직 기강 해이는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오는 20일까지 신권을 교환해 줍니다. 1인당 신권 교환 한도는 5만 원권은 100만 원까지, 만 원권은 100만 원, 5천 원권은 50만 원까지, 1천 원권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신권 교환은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입장 인원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청운고등학교 등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기환 울산시 의장이 출연해 8대 시의회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울산시의 김기환 의장과 새 인터뷰하겠습니다. 김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쇄사 새옹지마라더니 이제 울산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이 됐습니다. 예. 8대 시의회 의장 되셨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성과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울산과 시민을 위한다는 한결같은 목표로 사상이나 이념에 치우치는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의 편리한 삶의 문제,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 독주를 하거나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차단한다는 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눈앞의 성과와 결실보다는 내실화를 다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에 따라 소신껏 양심껏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년차를 맞이한 올해부터 정책의회에 걸맞은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눈에 보이는 결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밍업을 했고 그러면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 의회 운영 방향 어떻게 잡고 계세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올해 우리의 의회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울산에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울산과 시민의 이익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발품을 팔고 시민과 울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예.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규제개혁과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과 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 연구단체의 활성화에도 주력하여 공부하는 의회로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어 정책과 사업이 펼쳐지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시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정 모니터단이 있군요. 또 의원 연구단체가 또 있고요. 예, 활성화하겠다는 말씀. 이제 워낙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역시 발품을 팔겠다는 말씀이 김기환 의장 답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시의회 역할이자 책임이기는 합니다만은 같은 당에 이제 김두겸 시장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은 감시하고 또 견제도 해야 되는데 시의회 입장, 의장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김두겸 시장님의 울산시정이 목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강한 추진력으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예. 광역시장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두겸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목 잡기식 감시와 견제가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울산을 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인생을 보듬는 시의회가 되도록 사각지대 없는 울산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 시장이 과감하게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살피겠다는 말씀이죠. 시의회나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울산의 최우선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모든 그 현안의 중심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산업수도 울산에서 경제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기업도 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3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알. 예, 세 가지 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초기화시키는 리셋.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리빌딩으로 울산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통해 돈도 사람도 기업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의 R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그래서 의회 입맛에 맞게 역동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 잘못 썼다고 해서 잡음도 좀 나오고 있던데 조직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기구 확장과 인원 충원의 효과는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비해 의회 사무처 조직이 워낙 작아서 앞으로 인사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집행부나 의회도 조직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조직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의 신설과 통합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사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올해 6명을 더 충원하여 정책 능력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코앞인데요. 개문연세 시민들께 덕담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예, 시민 여러분께 토끼처럼 껑충껑충 열심히 뛰고 계시죠. 저와 동료 의원들도 새해부터 울산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라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또 이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과 함께 저력을 보여줍시다. 시의회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시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시기 바라며 설 명절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산시와 구군이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와 구군 합동 단속반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수입 증가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가 최근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환승제는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경기도가 환승 할인제 도입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울산은 이미 2020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용 대비 편익이 낮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버스 택시 환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며 자신에게 중국인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오름 동맹인 울산과 포항, 경주 지역 단체장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서로 기부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시장실에서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에 각각 30만 원씩 기부금을 기탁했고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도 같은 시간 각자 집무실에서 해오름 동맹 도시에 같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제2의 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SO일 울산공장은 어제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16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SO일은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를 위해 예년보다 성금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과 난방유 지원 사업과 청소년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울산의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울산 남부소방서에 한 익명의 시민이 따뜻한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가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시민은 설에도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방구조용 장갑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편지 한 통과 소방구조용 장갑 10켤레를 두고 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